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가을인데 아직 낮에는 또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모양새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증시의 상황을 본다면 지금 날씨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뜨거운 데만 뜨거워요. 중국. 근데 왜 우리는 아직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그런 거죠? 이러다가 11월부터 갑자기 추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증시도 그러는 거 아닐까 싶은 걱정스러운 생각도 들거든요. 자, 일단 뭐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고 중국은 막 부양책을 하면서 막 따갑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증시의 방향은 어딜 향해서 갈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아니 오늘 진짜 중국 증시 부양책 때문에 막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뀌었지. 바뀔 거야. 더 봐. 더 바뀌어. 더 바뀌어요? 중국 오니. 중국 우리가 이제 타이거 차이나 H 사잖아. 우리가 산 거에서 한 4~50% 먹을 것 같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국 증시가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증시에 직접 투자는 좀 그렇고 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양책에 힘입어서 상승을 하는데 일단 우리 증시는 뭐 면세점, 화장품, 뭐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화장품 선생님? 빼. 화장품 빼. 화장품은 요번에 중국보다는 미국 의존해서 이미 한 게임 했어. 그럼 중국 가잖아. 그럼 이제 카지노나 콘텐츠나 게임이나 그동안 빈집털이 했던 거가 롱. 화장품은 쇼. 아무리 하고 싶이 팔자고. 아니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증권방송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인프라 투자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당장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오릅니다 하면서 뭐 코스맥스 같이 OEM 업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이쪽을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아모레퍼시픽 12만 원대 샀어야지 15만 원대는 먹을 게 없을 것 같아. 이미 한 게임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글쎄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중국 그쪽 전문가나 그쪽 담당 애널리스트를 세 분한테 물어봤거든. 중국 에너지 많이 축소. 그리고 아직까지 미중 간의 갈등 구조에서 네. 오히려 카지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화장품보다? 화장품보다. 그리고 오히려 뭐 덱스터가 하잖아. 덱스터. 아남티라든지 못 올라갔던 것 중에 컨텐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컨텐츠. 그리고 면세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면세점? 이번에 국경절 연휴가 춘절 연휴와 같이 10일이야. 그러면 춘절하고 국경절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아? 춘절은 명절 세는 거니까 집으로 가라 이러고 국경절은 놀러 가라, 해외로 가라. 이거야. 근데 국경절은 선생님 춘절하고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웬만큼 춘절에 갔다 온 사람들은 국경절 때 놀러 가겠네. 아니, 약간 우리 국경절은 설날 같이 약간 무의식적 공산당이라서 부모님, 그래 가족 이렇게 춘절에 그래갖고 대부분들 고향 앞으로 완전히 그냥 이건 국가적 행사 같아. 그래서 해외 나가면 갔다 해서 찍혀. 해외 나가면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 근데 춘절은 그걸 공산당 자체 내에서 제한을 안 둬. 권장을 해. 그러면 약간 해외 쪽 가면 사람들이 그러면 딱 갔어. 그럼 미국 많이 가고 유럽 많이 가고 일본인데 요번에 일본하고 좀 꺾어놨거든. 후쿠시마 원전 그래서 수산물 뭐 여러 가지 이 부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가 오나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 그 집계는 이제 끝나고 나서 한 10월 중순이나 말 정도 나올 거야. 그래서 20만만 넘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때 명동하고 제주도는 못 가니까 제주도는 후배한테 야 중국 소리 많이 들리냐 뭐 이렇게 대충 집계를 볼 거고 중국 소리 많이 들리냐? 그다음에 명동은 우리가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느낌이 중국 싹 느껴지면 9,000원대의 롯데관광개발이 적어도 14,000원, 15,000원까지 가는지. 뭐 그거를 한 달 동안 시험해 볼래. 그래서 오히려 컨텐츠나 그다음에 중국 비즈니스 연결돼서 뭔가 그동안 빈집털이 됐던 종목들
그리고 오히려 나는 소부장들이 또 급등할 것 같아. 뭐 이런 선생님 거.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쓰는 그쪽으로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일령이 해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돈을 풀고 소비를 촉진시키면서 하려고 이번에 경기 부양책을 했는데 그들이 바깥에 가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돈을 써야 중국 경기에 훨씬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당연하지. 그런데 그거야. 그거를 해외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내부적으로 좀 뭔가 그래도 돈을 국내에서 써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그렇지. 들었어요. 근데 오주 없었잖아. 관광객 오주 없었어. 없었다가 저 10몇억 되는 인구 중에 뭐 몇 프로, 뭐 0. 몇 프로라도 한국 와봐. 10만, 20만 이 단위가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중국 소비 성향이 옛날같이 명품 사고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야. 그리고 경기도 나쁘고 막 경제 때문에 지갑이 얇아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명은 우리나라보다 어마무시한 부자층들이 있잖아. 로얄 패밀리들. 그들이 이제 편하게 와서 이제 면세점에서 소비를 하는지 볼래. 그러면 거기에서 물론 와서 우리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인데 오히려 올리브영 많이 갈 것 같아. 올리브영. 그럼 CJ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카지노 이건 얘네들 못 고쳐. 카지노. 그런데 요번에 영종도의 그 파라다이스에 거기에 새로운 그 여러 가지 놀거리 볼거리 인스파이어 호텔. 그런 것들 많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볼래. 그럼 본다는 얘기는 한 이런 게 억대로 하기보다 한 1,000만 원, 3,000만 원 사놓고 네. 한 달 후에 볼래. 오늘 에너지가 그동안에는 뭐 롯데관광개발 이쪽 섹터는 거의 1년 동안 가는 척하다 빠지고 가는 척 아주 완전히 늪에 있었거든. 근데 최근 일주일은 모양이 달라. 그래서 그쪽을 볼래. 그러면 징글징글한 서부 T&D도 뭐 한 30에서 50% 가는지, 아난티도 30에서 50% 가는지, 호텔 신라는 지금 가고 있어. 서부 TNT는 왜 가요? 거기도 카지노야. 용산 드래곤 카지노. 서부 TNT? 근데 호텔 신라는 지금 가고 있다. 왜 우리가 4만 원, 10만 원대 삼성생명 팔아갖고 4만 원대 호텔 신라 사자 그랬잖아. 지금 네. 5만 원대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고 있어. 그러면 면세점 쪽을 보자라고 하셨으니까 롯데 쇼핑은 어때요? 롯데 지주 볼래? 롯데 지주. 롯데 쇼핑보다는 롯데 지주. 롯데 지주. 롯데 지주 우리가 시간 여행으로 선생님 설정한 지 오래된 종목이잖아요. 도 닦고 있지 뭐. 근데 이 종목은 일단 좀 롯데그룹 전체적인 거버넌스에서 호텔 부분이 풀려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후순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아니 지금 보는 게 주도주 아니야. 지금 이런 시간 30%라도 땡큐란단 말이야. 30%만 나와도 지금 장에서 30%짜리 종목을 우량주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못 올라간 것 중에서 찾는 이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으니까 거기다 할 때 끌개가 있어야 되거든. 우리 눈에 콩카풀 씌워서 혹시 그럴까? 그 돈이 없는데 호텔에 묵을까? 왜? 당연히 신라 호텔 비싸잖아요. 오는 사람은 그 정도는 싸. 그런 사람들만 오지. 단체 여행객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한일령 해제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건 단체 관광적인 측면이고 개별적인 관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호텔 신라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이런 쪽으로 파급이 될 거고 와서 막 뭘 사가고 막 화장품을 소비하고 이런 쪽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관광 것들이 쪽으로 하려면 갖다 얘기해서 중간 보부상들이 와야 돼. 옛날 왕홍이라든지 이런 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그러니까 이제 지갑 열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그래도 제주도나 부산이나 뭐 우리 서울 오나 도쿄 일본 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오세요 이렇게 뭐 이런 부분으로 참고를 하고 싶어. 그래서 여행주는 안 할래. 노란 풍선, 모두 투어. 뭐 하나 투어 이런 거는 안 할래. 그럼 우리가 또 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거 걔네들이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안 온다고. 우리나라가 가야 돼 해외 여행으로. 그래야 그쪽이 움직여.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들이 올 때는 얘네들이 저걸로 오는 경우가 많아. 배나 이런 걸로. 그러죠. 그래서 서 갖고 막 이렇게
그리고 자기네들 자국 비행기로 오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 우리도 대한항공 아시아나 선호하듯이. 그런데 선생님 10월부터 우리도 연휴가 끼어 있어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여행주도 단기 반등 정도의 위치 정도는 오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그 10월 우리는 징검다리 연휴라 연속성이 없어. 10월 1일, 10월 9일, 10월 3일, 10월 1일, 10월 3일, 10월 9일. 나는 보면 하나투어 한번 봐봐. 아니 그러니까 주가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하나투어. 하나투어 그래프를 보면 120일 이평선이 얼마인가를 딱 보는 거야. 그지? 모든 주가를 볼 때 6개월 동안의 평균값이 어떻게 돼 있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 지금 120선 밑이야. 대신 48,000원, 5만 원은 바닥이야. 요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런데 요거 10% 뛰기 정도밖에 안 보여. 그런데 롯데관광개발은 30에서 5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카지노는.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거래량이 달라. 하나투어 거래량하고 롯데관광 거래량하고 이게 막 수잖아. 롯데관광개발 좋네요. 그러니까 1차 12,000원, 2차 13,000원.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는데? 터졌어. 이거 눌림목에서 들어가면 괜찮겠다.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이 나 보여. 근데 아난티는 아직까지 안 움직이더라고. 호텔신라는. 그러면 아난티가 나는 이제 상대 속도로. 그러면 이제 아난티를 편하게 사거나 서부 티행기를 사는 거야. 이거 다 30% 게임이야. 주도주 아니라니까. 짧게. 짧게. 왜냐면 10월 달을 나는 그동안 그 미국이 꼭지 찍은 것 같아 나는. S&P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S&P가 더 올라가 있거든. 막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내가 그 어저께 방송이나 그럴 때 그 우리가 미국 투자한 엔비디아나 엔비디아 레버리지 NBDU 하고 뭐 TQQ, 엑소엘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할 거 없이 테슬라 할 거 없이 우리 뉴스케일 없이 다 팔아라고 했어. 다 팔아라. 지금 8월 5일에서 15,700에서 8월 20일 전후에서 18,000까지 갔다가 9월 6일에서 여기 딱 보면 16,600 지지하고 어저께 18,300까지 갔어. 나스닥이. 그래서 인덱스로 17% 올랐어. 8월 5일. 같은 기간에 우리는 8% 올랐어. 그럼 2배 이상 갔단 말이야. 그리고 미국 갈 때 우리는 못 갔어. 삼성전자에서 누르면서.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부로 SK하이닉스는 9월 19일 날이 가장 쥐약의 공포의 날이었거든. 30% 올랐어. 삼성 SK하이닉스 최고. 근데 이틀간 SK하이닉스를 270만 주, 220만 주 사면서 땡겼어. 근데 삼성전자는 매도 규모만 줄은 거야. 어저께 300만 주 때렸더라고. 어저께도 땡겼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금융사가 300만 주를 땡기면서 프로그램 매수 8천억 들어오니까 땡겼는데 오늘은 160만 주 때렸어. 근데 오늘 기관도 때렸어. 이게 나는 오후장에 일본 그 총리가 네. 이시바 시게루. 시게루. 발음 잘해야겠네. 이시바 사케루. 시게루. 이분이 되면서 나스닥 선물이 거의 3% 가까이 급락하고 엔화가 강세로 급락하고 이게 우리나라 하락을 만든 가장 또 결정적인 원인 같아. 그 선생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중국 시장이 올라가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은 10월 정도에 국한된 단기적인 상승일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꼭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 5일 당장 누가 되나가 결정되잖아. 근데 그 사이에 17% 올랐어. 그러면 난 치고 나가지. 그 나스닥이 직전 고점이 18,600이야. 네. 이 고점 돌파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시장의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건 단기 이벤트고 큰 틀에서는 미국 시장이 영향을 받는데 미국 시장이 대선이 가까이 오면서 이 불확실성이 크니까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고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좀 더 크다.
근데 일본의 그 영향도 있다. 일본도 영향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롱으로 버티게 하고 그동안 올랐던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를 숏으로 내가 눈이 삼바 100만 원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오늘 하락 상위 랭킹에 가까이에서 삼바가 6%나 급락을 시켜. 그냥 갖다가 패버리는 거야. 선생님 잠시만요. 지금 조금 더 정리하고 갈게요. 10월까지만으로 보는 이유가 미국 시장이 고점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못 간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롱으로 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방금.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땡기면서 지수 자체는 관리를 하면서 개별 종목들은 또 죽이는 장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아니 건가요? 개별 종목이 아니라 2차 전지나 바이오나 금리 인하 수혜주다고 그동안 상승한 것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면서 올렸던 섹터들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이제 바이오가 들어가 있고 뭐 2차 전지 반등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요번에 2680까지 왔어. 8월 5일 저점이 2380이고 9월 9일과 9월 10일 날이 나는 바닥 들어왔다고 계속 강조했잖아. 네. 그때 추석 전후에서 전에, 파생 시장 보고 이때가 2490이야. 2380. 100포인트 차이나.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 요게 8월 5일이야. 여기가 9월 9일, 9월 11일이야. 요게 100포인트 차이나. 선물도 요게 10포인트 차이나. 요게 335면 이게 326이야. 그럼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지금 2680 다 공포를 떠드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아직도 죽여. 그럼 요 에너지에서 간 거, 엔솔, 삼바, 2차 전지주들, 네. 그 다음에 또 풍력, 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쇼 걸린다는 얘기지. 왜? 금통위가 10월 11일이더라고. 네. 난 요번에 금통위 금리 동결이야. 응? 지금 미국이 50bp 했으니까 우리도 아주 기다리는데 우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먼저 4, 5월 달부터 올랐던 이쪽 섹터는 벌써 4, 5월 달에 예를 들어서 삼바가 75만 원이야. 네. 이게 110만 원이야. 나는 90만 원 여기서 10% 빼냐 20% 빼냐는 요번에 금리 동결하고 11월 달까지 미국이 25bp 하면 우리는 이쪽 금리 인하 수혜주는 오히려 다 빠지고 그리고 11월 초까지 누가 될지 모르니까 2차 전지 이게 해리슨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또 많거든. 이런 것들이 다 숏에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이 숏 걸릴 때 삼성전자 롱만 걸려도 이거 8개 10개 갖다 여기서 10에서 20% 빠져도 삼성전자 5 내지 7% 오르면 중화돼. 그러니까 지수는 급락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0% 올랐어. 추가 오를 거 별로 10,000원 정도 남은 것 같아. 오늘 거의 18만 9천 원 정도까지 갔더라고. 우리가 오죽하면 9월 19일 날 10% SK하이닉스 14만 4천 원, 5천 될 때 심지어는 현대차가 24만 원 더 가더라도 반을 팔아서 SK하이닉스 사자. 이게 더 수익이 날 거다. 그리고 18만 원과 19만 원 오면 일단 다 파는다는데 오늘 와서 다 팔으라고 그런 거야. 응? 그러면 이제 어떤 논리가 되냐면 이제 이런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암호 같은데 코스피 200에 20개 종목을 이게 종가를 이렇게 그어. 네. 그럼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런 그날의 마른 요런 모양을 하나 코드를 만드는 거 이거를 매일 한번 해보면 어떤 거는 이렇게 흘러내리고 네. 어떤 거는 올라가고 이런 게 정해질 것 같은데 10월 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것들만 올릴 것 같아. 그런데 삼바, 엔솔 이런 것들은 뺄 것 같아. 그리고 LG, 엔솔은 빼는데 LG 이노텍은 올릴 것 같아. 근데 목표 수익률은 아주 해피한 게 20%야. 한 달이나 두 달. 그러면 LG 이노텍 올라갈 때 여기에 연결된
뭐 OLED라든지 PCB라든지 해서 뭐 BH나 덕산 네오록스나 미래컴퍼니나 이런 것들만 또 요 인덱스 올라갈 때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소부장 올라가고 이런 게임인데 그동안 올랐던 신재생, 풍력, 2차전지, 바이오 이거는 쇼 걸릴 것 같아. 왜? 그동안 오른 거 대비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지거나 뭔가 이제 실적이 발표될 거 아니야. 10월부터 실적 시즌이죠. 실적 다 쇼크야. 실적 다 쇼크야. 근데 금리 인하 수혜주들을 볼 때 금리가 25bp를 할 것처럼 했는데 50bp를 했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속도는 조금 더 빨라졌다라고 보여지는데 금리 인하 수혜주들은 근데 문제는 우리가 따라와야지. 우리는 안 따라갈 것 같아. 우리 한국은행장 딱 말하는 거나 그 분위기 보면 부동산 때문에 맞아. 안 할 것 같아.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자금들이 다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우려한다. 아니 그리고 그거를 아시아 헤드들이 감을 잡아갖고 그동안 올랐던 금리 동결할 때까지 그동안 올랐던 거를 숏을 계속 칠 것 같아. 삼성전자 때리듯이. 그리고 그동안 때렸던 거 보고 삼성전자를 이제 싹 올려주면 삼성 올리고 그동안 올랐던 이런 2차전지 20개를 20% 빼도 삼성전자 5 내지 7%, 7만 전자만까지 만들면 지수는 안 빠져. 응? 지수는 안 빠져. 근데 여러분들 지금 62,000원, 65,000원 사서 7만 전자, 삼성전자 파시겠습니까? 5% 10% 나온다고? 못 팔아. 그리고 매일 삼성전자 플러스 2,000원, 마이너스 2,000원 요 진폭에서 올렸다 뺐다 올렸다 하면서 점진적으로는 올라가는데 확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 뭔가 삼성전자가 20% 정도 에너지가 나오려면 75,000원을 가야 되거든. 이거는 추세전환이라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 그거는 대통령이 누가 되냐 확정된 다음에 판단할래. 그러면 11월이라고. 그러니까 10월 달은 그래서 빈집 이렇게 채 털어갖고 빈집 처리한 종목들, 오히려 잡주, 저가주, 나쁜 종목들, 심지어는 이런 논리도 나. 내년 3월에 상폐될 위험이 많아. 땡겨갖고 팔아먹는 그런 머니게임. 심지어는 이런 것들도 10월달 장의 특징일 것 같아. 그래서 철저하게 약간 빈집털이 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수는 약간 선물로 보는데 선물이 이번에 334.5까지 왔다가 야간 선물이 363.2에서 28포인트 올렸어. 이게 2480에서 2680. 원래 10포인트당 나는 어떤 때는 70에서 100을 보거든. 만약에 100을 보려면 이게 28포인트니까 280포인트 치면 거의 2740, 50이 돼야 되는데 지금 70포인트 정도 에너지 그러니까 37, 21이니까 20을 하면 2608, 90 딱 그 정도 뺏겨 왔어. 그러면 이제 이 오른 거에 75% 능선이냐 반 여기에서 지지하냐 이렇게까지 빼냐 이거 확인하래. 요게 10월 10일이야 옵션 만기. 10월 11일이 금통이야. 여기까지는 지수 관련된 종목은 하지마 라든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의 빈집털이 종목만 하고 그러면서 나스닥이 부러지는지 그러니까 나스닥도 이 논리로 보면 15,700에서 18,300까지 갔어. 17%. 요게 딱 반이 17,100 정도야. 네. 요게 75, 17,500, 600이야. 여기까지 빼면 어떡해? 그러면 이게 한 3%에서 5% 부러지는 거야. 미국이 올라갈 때 우리 잘 못 따라가다가 3%, 5%면 여기서 3배에서 5배짜리 조정이 나온다고. 그러면 5% 조정했다 봐. 3배, 15%. 이거는 3바한테 접목하는 거야. 그럼 110만 원에서 벌써 15% 벌써 좀 부러졌어. 이 3바는. 지금 위치가 이미 부러져 있는 위치죠. 오늘 그러니까 고점에서 벌써 10% 이상 부러졌어. 근데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올리지 않을까? 그거 보자고. 잠정 실적 발표. 아직까지 계속 매도 규모만 줄었어. 그런데
그 사이에 네. EWY나 EM이 급등을 했어. 이게 중국 관련 갖다 해서 중국 관련 인덱스 급등했듯이 네. EWY는 네. 위치가 우리나라 2,700 수준이야. 종합주가 지수 위치가 오늘 640이야. 전번에 2,700 8월 달 갔던 게 2,720짜리가 8월 22일이었어. 이게 블랙록이 운영하는 EWY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간단히 예를 들어서 EWY를 보시면 이게 달러 베이스거든. 얘 8월 달 고점까지 왔어. 응? 얘는 2,710이야. 달러 베이스 또 종합. 환산했을 때. 근데 우리 지수는 그만큼 안 갔지. 갔잖아요. 그럼 그럼 괴리율이 괴리율이 그러니까 이짓하는 거야. 우리나라 삼성전자 때리면서 EW4 1등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00만 주를 때렸어. 네. EW에서 1,000만 주를 샀다. 그럼 판 거야, 산 거야? EWI의 1등 20%가 삼성전자. 그럼 이게 롱숏이라고 있는 거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근데 눈에는 때리고 EWI는 우리가 집계가 안 돼. 이건 사고. 그럼 우리가 결론은 뭐야? 또이. 그리고 EM도 여기 1등이 텐센트야. 네. 3등이 삼성전자야. 그래서 EM도 똑같이 급등했어. 그럼 여기에 3등. 그러면 이게 합쳐서 삼성전자 합계. 이게 갖고 노는 거야, 골 때리게. 그러니까 앞에서는 팔게 하고 뒤에서는 사는 이런 논리도 ETF 갖고 운영을 하잖아. 앞으로 이 밸류업 지수 만들었지. 나는 골 때릴 것 같아. 또 이 위클리 옵션 만들었고 또 하나 만들어서 우리 변동성만 야기시키잖아. EW ETF 하면 수많은 그 밸류업 지수의 ETF 상품 막 만든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네 판단에 하지 마. 나한테 맡겨.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펀드의 국유와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면서 이 개인 투자자를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러면 밸류업 지수가 딱 나왔어. 밸류업 롱 코스피 200 인덱스 숏 이 짓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시가상이 좀 뭐 요쪽은 팔고 요쪽 사면 중화가 된다고. 그럼 이게 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개별 종목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손해만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지치게 만들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그 구성선분에 하단 위치에 있는 걸 사야 돼. 상단에 있는 거는 팔아야 돼. 그래서 삼바, 엔솔 이런 것도 팔으라고 그런 거고 삼성생명 팔고 왜 호텔신라 사는 이 롱숏의 위치 이게 아까 이런 마름모 이 집계를 매일 하다 보면 얘는 매일매일 사진 찍어 이건 팔아먹는 냄새네. 좋은 얘기들 막 나와. 심지어는 오죽하면 현대차 25만 5천 원 26만 원대 인도 IPO 호재 나올 때 내가 때리라고 그랬잖아. 그걸 오히려 싱가포르나 홍콩에 거점이 있는 것 같아. 얘네들이 지금 그 윈터 이즈 커밍의 모간 스탠리 아시아 지부가 본토 얘기도 안 들어. 본토하고 배격해서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완전히 독자 전선의 머니 게임을 하고 있어. 본토에서도 니네도 심하게 이런 짓 하지 마라 하더라도 말을 안 들어. 이건 보이지 않게 이거 뒤에 중국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미국의 말 중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려 아이언버 하면 중국계 안 팝니다. 개인 투자자 중국 사람들 몇 프로 안 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는 그 사람들이 바보야? 펀드로 들어오는 거야. 집합 투자자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집합 투자자는 우리 보면 그 성분을 알 수가 없고 그 의사결정이 보이지 않게 쟤야 중국에. 그러면 이게 중국 자본이라고. 근데 말은 집합 투자자라고 그러지. 그 MBK 측에서도 우리 중국계 자본 아니다.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개인 자본이지. 그리고 그럼 까면 개인 그 사람도 별로 없나 안 돼.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무슨 인베스트먼트, 무슨 뭐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뭐 비슷하게 뭐가 들어왔어. 근데 여기에 의사결정까지가 중국이라면 이건 중국계 자본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할 거고 앞으로 이런 사모펀드나 이러한 그 집합 투자자들의 MBK나 이런 그 사모펀드들의 파워가 나는 내년도에 더 커질 것 같아. 그럼 얘네들이 뭐해? 경영 참여력 취약한 데를 공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DB 그룹 하라, 차바이오 그룹 하라, 그리고 차바이오에 흉내내서 넥스턴 바이오 미래산을 인수하면서 전환사채 차익 거래해갖고 얘네들이 700 그 미래에셋 투자 오딘 그 펀드가 빠져나가고 그때 대신 기술 투자가 들어왔는데 750억 펀드 중에 350억을 이세력이 들어온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머니 게임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차 바이오텍은 차 헬스케어 상장 IPO 결정되면 땡길 것 같고 그 전에 대구백화점 부동산 투자부터 먼저 합니다. 대구백화점부터 그 순서 차이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 같고 DB 하이텍 눌렀다가 DB 올린 다음에 요 시소가 언제 바뀌나는 또 연말이나 연초에 여기도 거버넌스 게임에 누가 쳐들어왔다 뭐 이러면 아니면 인적 분할을 하든지 지주사 그 자사주를 이용한 마법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다 뭐야 대주 탐욕을 위한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의 머니 게임들이거든.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시장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 같아. 이런 것들 내부적인 에너지 모르면 우리 그래프에서 안 나와. 기업 분석해서도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더 어려운 장이고 그거를 극복하면 우리 방송 들으세요. 안 그래도 댓글에 차바이오텍 맨날 말씀하시는데 3년 전부터 들고 있어서 손해 중이라고 도대체 언제 가냐고 막 그래서 써주셨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얘기하니까. 근데 대구백화점 그래서 30% 대구백화점으로 이동하라고 그랬잖아. 순서가 있을 거다. 이 탐욕자들이 땡겨줘야 된다. 그리고 어느 1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영풍이나 고려한 이상의 순식간에 더블 이상 게임이 그 한 달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당분간 내가 오죽 답답하시면 30%는 대구백화점으로 이동하세요 해드린 가격이 이 대구백화점 그래프 봐. 대구백화점 요새 대구백화점이 어떤가. 대구백화점 모양이 다르지. 5,700원 6,000원짜리가 이제 7,000원만 가면 뚫렸다가 이제 7,000원을 치고 나가려고 그래. 이거 나는 12,000원까지 게임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거의 6,000원에 사신 분은 더블 먹어. 그거 팔아갖고 차바이텍 가도 지금 가격대 다시 살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이게 왜 대충 내년 IPO가 3월에서 10월 사이에 있을 것 같아. 3월 빠르면 3월 안 늦으면 하반기. 요 일정 잡는 것도 수많은 권력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이 어떻게 되나 그 스케줄에 따라서 대구백화점과 그 다음에 차바이텍 일정이 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타이밍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길게 왔는데 삼성전자를 매도하는데 거기서 반대쪽 입장에서 매수를 하면서 우리 눈에는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는 것처럼 보지만 여기서 또 팔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소를 계속할 것 같아. 그 시소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이나 이런 뭐 차트나 이런 게 아니라 거버넌스나 이런 탐욕 이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뭐 DB와 DB 하이텍, 차바이오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오히려 더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밸류 거기에 또 DB 하이텍이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35,000원, 55,000원 박스 봐. 그리고 55,000원을 뚫어야 진짜 시작인데 이거는 서로 붙어야 돼. 강서구 펀드가 다시 사든지. 얘네들이 5점 몇 프로를 팔았거든. 지금 3%를 아직 갖고 있어. 요 게임이 근데 강서구 펀드도 지금 딴 데 관심이 많아. 한양증권 인수하고 그거 왜 한양증권 인수한지 아니? 거기 있는 돈 또 써갖고 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거기 있는 판을 돈. 더 키우려고 자금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게임이야.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전에도 뭐 강성구 펀드라든가 MBK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지만 유독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더 심해질 것 같아. 더 심해지는 거.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 같아.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거를 이제 좋게 얘기하면
그 사모펀드들이 그 재벌의 투자 역사를 무너뜨리는 그 뭐라 그럴까 시발점이 될 수 있어. 왜? 적은 지분 갖고 황제경영이나 그동안 쭉 했잖아. 인제 사모펀드의 그 경영 참여형 PF나 집합투자자 이용해서 이번에 SM 1% 들어와 갖고 얘를 이수만 그 대주주를 뭉개뜨렸잖아. 네. 그러면서 카카오하고 하이브하고 대판 싸우게 하면서 이 사단을 했잖아. 이제 그런 그 군단들이 다 인맥으로 다 연결돼 갖고 무슨 파들이거든. 그쪽의 색깔이 경상도 쪽보다는 전라도 쪽이 더 많아. 이 작으면 이게 또 금융계 보면 또 희한해요. 그 파의 에너지들이 또 다시 등장을 했어. 그래서 BBIG. 돌아온 BBIG. 그런데 BBIG를 옛날에는 지는 게임이라고 그랬거든. 문재인 정부 때. 네. 이거를 거버넌스로 바꾸자고. 무슨 게임은 또 빈집털이 할 때 되지 않았어요? 빈집털이 했는데 이 BBIG 중에 그 최근에 포트 일주일 단위로 변화보면 오히려 NC 소프트가 증가했고 크래프터는 숏을 걸어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롱숏을 다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모바일 쪽을 오히려 우리가 상당한 숏을 걸어버리고 PC 쪽에 관련된 리니지 전통 게임을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지 롱을 걸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고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또 하고 있고. 근데 나는 이 게임주는 구체적으로 뭔가 큰 거는 안 나온다라고 봐. 그 사실 또 게임주가 갈 때는 중국 판호 관련해서 중국 시장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중국 에너지 하면 중국 판호와 중국 게임에서 그나마 요번에 빈집털 박살난 것들 중에 우리 관심도 없는 것들 그런 것들 한 1,000만 원, 3,000만 원 하는 건 반대는 안 하겠어. 그런데 주도는 안 할 것 같아. 오히려 이 거버넌스 게임이 진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I는 인터넷이었는데 옛날에는 이거는 오히려 ICT로 바꾸고 싶어. 소부장.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통신, 유틸리티 이런 걸로 바꾸고 싶어. 네. 여기도 5G가 아니라 6G.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 5G는 기지국을 건설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건물주가 우리 설치도 못해. 그리고 자율자동차는 5G 8호는 못 가. 끊겨서 건물마다 이렇게 그러면 위에서 적에도 위성에서 밑으로 뿌려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6G를 오히려 AP 위성, 컨택 이런 것들, 캠과 에어로스페이스, 테슬라 관련돼서 스페이스 X 관련된 적에도 위성 관련주를 세팅해서 하지. 지금 뭐 KMW니 뭐 이런 쪽 라인들에 갖다 얘기해서 기지국 건설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 차이도 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인공위성부터 먼저 갈 것 같아. 6G 이게 또 자동차에는 현대 오토에버, 모트렉스 이런 거 다 여기에 연결돼 있고. 그래서 10월 10일 테슬라 데이, 로봇 데이지만 나는 여기에 관련돼 갖고는 인공위성,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적외도 위성, 이게 자율자동차, 이게 현대차 그룹의 또 중소형주들의 그 묶음 이런 것들이 빈집털이 된 것 중에 머니게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전에 우리가 5G나 6G나 어차피 5G 관련주가 6G 관련주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KMW 뭐 RFHIC 이런 쪽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 수급을 보니까 그쪽은